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박혔던 부동산 규제의 대못들이 올해 안에 거의 다 뽑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등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10%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남아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치가 발표되면서 그런 불안이 해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정부는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새 아파트는 한 채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 수 있는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회복세에 대한 기대 심리는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의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다만 수혜 지역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여야의 국회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도 뉴스 한 편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와 그리고 전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는데요. 지금 아까 그 뉴스는 2014년도 초기에 발표된 뉴스고요.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다 철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가장 큰 3개의 규제를 철폐하고 솔직히 좀 더 따지면 한 5개, 6개 되는 걸 다 철폐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또 정치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책의 목표랑 효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가 좀 요약을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갑자기 부동산 규제를 왜 풀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려고 그랬다. 어떤 경기 지수에 대한 숫자를 좋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르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시 경제학에 대한 공부는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 이 당시에 제일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해하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 아실이란 앱인데 잘 돼 있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5년간의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서울로 있고 서울 전 25개국 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2014년도 발표 당시를 봅시다. 2014년도. 2014년도를 보시면 파란색이 가만히 있고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 2014년도에는 서울 25개 구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죠. 지금은 여기 끝자락 보시면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렇게 전세가, 매매가가 둘 다 붙어서 올라가기 어려운데요. 지금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듣고 좀 마음이 상했던 문구인데 강남 부동산 중개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요즘 강남이 정말 강남다워지고 있다. 돈도 없는데 월세 전세로 학군 때문에 왔던 분들 다 쫓겨나가고 있고 집주인들이 집 비우고 지네가 들어오고 있다. 진짜 강남 능력자들이 강남 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장님은 강남에 집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전세란 제도를 이용해서 내 능력보다 좀 높더라도 내 능력이 안 되는 집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간 다음에 돈 모아서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옮겨 타는 거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다 막히고 있죠. 그럼 2014년도는 지금에 비하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프가 이래서 그렇지 강남은 좀 상승이 시작됐었어요. 약간 희미하게 회복세였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 시기에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하락한 다음에 잠잠한데 왜 이렇게 규제를 풀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당시에 부동산 규제를 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난이에요. 딱 봐도 아시겠죠? 빨간색 선이 미친 듯이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저랑 오늘 이거에 대해 얘기해봐요. 왜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2008년도 이후로 꺾였죠. 집값이 내려갑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집값이 폭락하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주식 내려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집값이 내려가도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집값이 내려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 못 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면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뤄요. 뒤로 미루면서 거주는 해야 되니까 전세를 좋아하게 됩니다.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집을 사면 안 되니까. 집을 사면 마이너스가 나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집을 사고 전세를 와서 갭 투자를 하면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누가 미쳤다고 다주택자를 하고 누가 전세를 놉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넘어서 2014년 될 때쯤에 전세 난민, 미친 전세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전세였어요. 일산 탄현동, 일산동 이런데, 식사동 이런데 가면은 전세가랑 매매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안 샀어요. 왜? 사면 마이너스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모든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뜻이죠.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2015, 2016, 2년쯤 후부터 전세가가 갑자기 잡혀요. 현 정부에서 전세가를 잡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잡혔잖아요. 2016, 2017, 2018 빨간색 선을 보면은 전세가가 잡혀요. 왜 잡혔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2014년도부터 다주택자를 양성해서 이 투기꾼들이 전세를 공급하도록 유도해서 지네끼리 경쟁 붙어서 전세가가 내려간 거예요. 물론 2016, 17, 18, 19 이때 경기도에 입주 물량도 많았어요. 예전에 발표해 놓은 거였죠.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주택자 양성을 해서 구축 매물이 나오면 해당 시장은 잡힌다는 게 명확해요. 그래서 2016, 17, 18, 19 전세가가 잡혔어요. 여러분 2016, 17, 18, 19 전세 난민, 미친 전세랑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집값 올라간 것 때문에 문제였지. 다시 얘기해서 2014년도 당시에 뉴스에서 풀어제낀 규제는 다주택자를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 봤다시피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전세를 잡았어요.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쨌거나 다주택자를 양성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고 집을 자유롭게 사게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정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대중들이 옹호해 줄 리가 없고 대중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다주택자를 양성하면 이들이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놓을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집을 많이 산 만큼 전세도 많이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세 번째, 심지어 이런 정책을 펼친다 해도 신규 공급이 백업이 돼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다. 즉 모든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시장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해야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리해보면 지금 전세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매매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인데요. 원래는 전세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처럼 다주택자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뉴스 보셨죠? 규제 풀었더니 집값 올라간다.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을 안 느낄까요?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전세가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말 내년 전세가 더 올라갈 거예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죠, 여러분? 더 올라갈 겁니다. 정말 못 보던 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또 악의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으려면 다주택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글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솔직히 제가 한 얘기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부작용 때문에 전세를 잡기 위해선 다주택자 양성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건데 지금 못하는 걸 전 이해를 하는 게 지금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다주택자 양성을 해도 매매가가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잡혀도 이 부작용을 한 몇 년 동안 수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 게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성을 해버리면 이미 오르고 있는 매매가의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기 어려워요.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게 쉽겠어요. 국민 정서에 맞겠어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 꾸미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왜 자꾸 2021, 2022, 2023은 늦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때 보다시피 정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때 입주도 엄청 많았거든요. 입주가 2016년부터 경기도에 본격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걸 봤을 때 지금부터 뭔가 시행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이거 봤을 때 그럼 시간 걸리지. 지금 예전에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지. 이런 면모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왜 이렇게 규제를 풀기 어렵고 양도세를 풀기 어렵고 전세를 잡기 어렵냐. 이미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를 잡든 전세가를 잡든 둘 중에 하나만 테마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 이게 한 1년, 2년, 한 2년 정도 후부터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어떤 논리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요소를 파악해본 결과 이렇다. 이걸 공유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이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제를 풀면 또 저 같은 유튜버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비난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규제를 풀면 분명히 시장 매매가에 어느 정도 작용은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세는 잡히고 전세가 잡힌 다음에 공급을 제대로 하면 매매도 잡혀요. 전세를 먼저 잡고 매매를 잡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시장 자체도 손을 못 대게 돼버린 거예요. 매매 시장의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자꾸 요새 전세입자로 살지 집주인으로 살지 지금이라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신규 공급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시장이 만만치 않고 각자 도생이란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